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왜 우물쭈물하는가? 인류 최대의 난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꺼리는지, 또 어떤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이비족, 햄릿 증후군, 선택 불가 증후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들이 많다. 첫 번째는 햄릿 증후군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로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햄릿의 주인공에서 따온 것이다. 햄릿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를 읊조린다. 살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선택 상황에서 이도 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유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메이비족이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의 저서 결정장애 세대, 기회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넘쳐나는 정보와 다양한 기회 속에서 예 또는 아니요 대신 뭐뭐 한 것 같아요 또는 글쎄요 라는 애매한 대답을 일삼거나 타인의 의견에 과잉 의존하고 과도하게 결정을 지어나면서 타인에게 위임하는 특징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수한 선택이 있다. 나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고 숨기고 싶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을 잘하지 못하면 일처리 속도가 늦고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다.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는 사회생활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생활에서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다. 공적, 사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의 과정, 결정의 과정이 필요했다. 완벽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책과 원망을 하고 좌절했다. 잠깐만,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라. 생각할 시간을 갖는 습관은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고민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며 올바른 답안지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다 같이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후회를 두려워하면 결정하지 못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이 한 거야. 스스로를 믿고 한번 해봐. 괜찮아. 그 결정도 너야.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에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어떠한 결정이든 내가 한 것이다. 후회라는 말 속에는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 말은 꼭 기억하자.
괜찮아. 그 결정도 너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 삶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결정적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기회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딱 3번 온다는 기회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신중함과 결정장애는 다르다. 신중함과 소심함의 차이. 신중하거나 또는 소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신중한 사람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느라 선택과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막연한 걱정과 불안,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선뜻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이 가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신중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는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2번째,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5단어. 첫 번째, 긍정. 나의 모든 결정을 긍정하라. 다른 쪽의 잔디가 항상 내 쪽보다 더 푸르러 보인다 는 영어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와 같은 뜻이다.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선택지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확신의 부재이다. 긍정의 아이콘은 주저하지 않는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긍정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잊어버려야 할 때를 안다. 둘째, 스스로를 용서한다. 셋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번째,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라. 고민거리가 많을수록 선택은 멀어진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생각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 둘째, 단순하지 않으면 정리하기도 어렵다. 셋째, 중요한 순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심플한 삶이 현대인에게 아주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매일 생각을 다듬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머릿속에 어떤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리느냐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그 방법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펜과 종이를 꺼내 머릿속 생각들을 적고 그것을 카테고리로 묶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인지 알 수 있다. 3번째, 확신. 너 자신을 알라. 선택의 기준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다. 두 번째, 나를 점점 잃어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패를 극복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조언, 충고, 걱정과 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만의 기준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네 번째, 완벽. 완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다. 작은 실수도 계속 마음으로 되새기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셋째, 선택불가 증후군을 갖고 있다. 이제는 완벽해지기보다 관대해지려고 한다. 실수해도 괜찮고, 혼나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다.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해도 괜찮다. 나의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서 충실했다면 모두 다 괜찮다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우리는 절대 신처럼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하게 프로 결정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경험. 최고의 선택은 경험에서 나온다. 나쁜 경험도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작가 리타 메이 브라운은 좋은 결정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경험들은 나쁜 결정에서 얻을 수 있다 라고 했다. 눈앞에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가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다. 비록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준다. 더 많은 실패의 경험,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쌓기 위해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경험은 분명 나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안겨줄 것이다. 스마트한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큐레이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 머릿속 원숭이 죽이기. 복잡이들의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산다. 데니 그레고리, 내 머릿속 원숭이 죽이기.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머릿속 원숭이 때문이다. 나의 머릿속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뛰어놀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 시기와 질투, 분노 등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나의 행동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지금 나는 더 발전해서 아침 시간뿐 아니라 선택과 결정의 순간,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짧게라도 내 안의 원숭이와 대화한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한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속 숨은 감정, 결정, 저울 파악하기. 50대 50에서 51을 선택하는 방법. 시발비용. 시발비용은 감정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비속어인 시발과 비용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감정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속 감정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51%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명확한 자기 분석이다. 먼저 종이를 꺼내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의 표를 그리자. 한쪽에는 지금 고민하는 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쪽에는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자. 100% 완벽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 1%라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 나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결정과 저울은 후회 없는 선택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신념 세우기, 팔랑귀 예방법. 조언과 충고는 참고만 한다. 첫 번째, 멈추기. 두 번째,
생각하기다. 세 번째, 천천히 결정하기다.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기.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꾸준히 PTS를 실천한 결과 Pause, Thinking, Slowly. 나는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사람에서 신중한 사람,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더불어 팔랑귀였던 습관도 바뀌면서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 프로 결정러의 말하기. 불확실한 말 습관이 결정장애를 낳는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나의 말 습관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를 주어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세 번째,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갈팡질팡하던 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몰라서 선택과 결정을 미루거나 일부러 피했던 나는 이제 잊어버리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프로 결정러의 체크리스트. 복잡한 머릿속 체크리스트 만들기. 첫째, 놓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둘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셋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눅들었던 이유는 너무 많은 생각과 결정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는 분명 떠다니는 생각들을 글 또는 문자로 작성함으로써 1차 정리를 도와준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나눔으로써 여기저기 뻗어나간 생각들을 공통된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2차 정리를 한다. 3차 정리는 동일한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3단계의 정리 과정을 통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네 번째,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기회를 만든다. 선택한 후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해지기. 첫 번째, 최상의 결과를 상상한다. 두 번째, 좋은 감정을 활용한다. 세 번째,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다. 네 번째, 나에 대한 믿음, 바로 자기 확신을 가진다.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명랑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자기사명서 작성하기. 첫 번째, 자신의 인생 철학과 신조를 상세히 기술한다. 두 번째, 인생 철학에서 나만의 가치관을 단어로 뽑는다. 예를 들어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항상 성장한다는 인생 철학이 있다면 이것의 가치관은 지혜, 배움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치관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린다. 네 번째,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토대로 인생의 사명을 작성한다. 다섯 번째, 사명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수립한다. 프로 결정러는 프로 분석러.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5가지. 첫 번째, 기회. 나의 선택과 결정이 기회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비용. 이왕이면 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다. 세 번째, 영향력.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득이 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시기. 나의 선택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다섯 번째, 바로 나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가 나머지 4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할 요소이다. 망설임 없이 실천하는 5초의 마법.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딱 5초만 생각해보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5, 4, 3, 2, 1 역으로 카운트를 하고 바로 행동을 하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5초의 법칙이다. 절반의 성공이라도 언제나 마음은 미라클 모닝.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실천과 행동이다. 일단 해봐야 얻을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제 고민은 그만하자. 충분히 고민했다.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라고 했다. 고민된 순간은 딱 5초만 주자. 그 이상은 불필요한 시간이고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가로막는 시간이다. 5초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보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한다.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미라클 모닝에 성공했다. 당신도 충분히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 때로는 포기도 현명한 결정이다. 포기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포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덜 불편하고 오히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이 어렵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힘에 부친다면 마음 편하게 포기해라.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온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